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투자의 맥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팀이고요. 저도 STO 이제 소위 통과 후 점층적인 상승을 STO 주식들을 바라봤는데 우선은 STOT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아무래도 저는 내일은 그래도 좀 급등하지 않을까 바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12월 안에 정부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계속 뭐 통과가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좀 약간 실망을 한 것도 있어요. 충격에 좀 빠졌죠. 예. 본회의가 소위가 우선 통과되면 조금씩 시세를 받을 줄 알았더니 급락을 시켜버렸죠. 이 주식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런 거와 맞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때 뭔가 수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단타 매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좀 눌렀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누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사들을 좀 많이 조금 빨리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환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461원 정도. 아무래도 정부의 개입, 국민연금을 또 뺏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또 다행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와 맞물려서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유하면 이제 주유비 같은 거, 이제 뭐 휘발유값이나 이런 것도 엄청 올랐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먹는 생필품 이런 것들 나중에는 뭐 난방비부터 뭐 전기요금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환율 정책이 중요한데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돈풀기를 멈추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는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더 뛰게 되면 금리를 급속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내외 국내 수요까지 달러 매수 수요까지 붙고 이렇게 된다면 2,000원 갈 때는 좀 쉽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500원대를 뭐 계속 1,500원대 제가 보는 견해는 1,500원대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이제 등장하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1,500원대를 유지하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외환보유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키겠지만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콘돔 점프 하듯이 뭐 한 2, 30%를 뛰어서 2,000원대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 예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거는요. 어, 먼저 그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환율 얘기부터 끝내고 또 딴 기사를 보죠. 이제 외환보유고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죠. 외환보유고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뭐 이런 기사들도 많죠. 한국이 외환보유고 9였는데요. 현재 10이에요. 넉 달 연속 이제 흑자로 증가됐죠.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 한 달 새 57억 달러 증가, 하는 운용수익 분기 말 금융기관 예수금 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외환보유액 자체가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89.7% 거의 90%대 육박하죠. 자, 유가증권은 뭐죠? 대체로 안전한 미국 채권을 얘기합니다. 미국 채권. 자, 미국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과연 우리가 이제 이 급한 문제, 정말 달러를 계속 패대기 치고 시장에 개입할 때, 이럴 때는 달러가 있어야 돼요. 현금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 현금 달러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돈이 뭐 한 60억 원? 이 정도가 됩니다. 560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여기 자산에서 10%대도 안 돼요. 10%대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딱히 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도 많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렇죠. 중국, 일본, 스위스, 그렇죠. 우리가 홍콩보다도 달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4천, 뭐, 8월 말 기준은 뭐 4,163억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에서 4억 2,800, 88억, 4,288억이죠. 대미 투자 상시 지출과 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 미국하고 이제 통상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매년 200억 달러의 그 뭐 현금 투자 이게 돼야 되죠. 그죠? 나눠서 이제 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200억 달러를 이제 현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 아까 저 560억 60억 달러입니다. 달러. 억 원이 아니라 달러. 예, 560억 달러야, 달러. 달러.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00억 달러를 지속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외환보유고를 6천억 달러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6천억 이상, 뭐 심지어 9천억을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9천억 달러.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구성, 이게 우리나라 10월 말 구성은 유가증권, 아까 말했던 국민, 미국채 같은 게 거의 90%대입니다. 예? 미국채 등 안전자산. 그 다음에 예치금이 6%, 은행 예금이죠.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이죠. 그 다음에 SDR, IMF, 이거 특별인출권, 이것도 3.7%. 금은 바로 현금 안 되죠. 1.1%. 우리는 금이 별로 없어요. IMF 포지션 1%, IMF 출자금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요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거의 10% 내외예요. 10%. 예, 10% 내외입니다. 예, 더 들어가면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질적으로 무슨 위기가 와서 달러를 시장에 뭐 매도를 치고 이럴 때 국가에서 쓸 만한 달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외환보유액 80%가 88%가 유가증권, 즉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 이는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수익성 측면에선 제한적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게 이거죠. 경고등이 커진 이유, 그래서 이제 단기 외채 비율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외채라는 거는 1년 안에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우리가 가진 달러 비축의 비율. 그러니까 매달 뭐 원유가 들어오고, 뭐 기름, 밀가루, 뭐 식용유, 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다달이 결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러하고 이 갚아야 될 달러가 자, 1분기 때 36.5% 단기 외채 대 외환 보유 비율이 그래서 양호했는데 평가가 2025년 2분기에는 이제 40.7%로 많이 뛴 거죠. 그죠? 우리가 외환 보유에 갖고 있는데 거기서 단기 외채 비율이 40.7%랍니다. 많이 올랐죠. 주의 필요로 이제 격상이 됐죠. 그죠? 이게 더 되면은 올라가면은 단기 외채를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외환보유고가 이제 요거면은 그렇죠. 예, 단기 외채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간 상태죠.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600억 달러 목표에 근거해서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안 봐도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금성 자산이 560억 정도가 56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달이 1년에 200억씩을 미국 투자도 해야죠. 거기다가 다달이 뭐 결제할 게 우리 외환보유고 대비 뭐 40%. 그럼 또 벌어들이는 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쌓이지가 않고 계속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또 다가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외환보유고 문제는 지금 이제 오늘도 연세대 그 뭐야 경제 교수가 오늘도 거의 시국선언 비슷하게 말을 했죠. 예, 나라가 지금 외환보유고나 이런 문제, 이거를 국민이 모으고 있는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으로 이거를 뭐 써서 하겠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역시 그거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환율이 저는 2년 안에 3,000원까지 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제 견해입니다. 제 뷰예요. 제가 보는 뷰.
자, 믿었던 삼성전자, 삼전닉스마저, 미수거래 반대 매매 폭증, 반도체 대장주 연일 급등락해서 이달 반대 매매가 2,500억 정도가 쑥 올랐답니다. 이 삼전이나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데는 이제 원래 회사가 좀 튼튼하니까 그 보증금 있죠. 신용하고 이럴 때 그게 한 20%밖에 안 되죠. 그래서 20% 이상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미수거래 반대 매매가 1월 달 대비해서 뭐 거의 3배, 3배 정도, 3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11월 현재. 미수거래로 반대 매매가 요번 달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요거 잠깐 그 뭐 한 지수가 조정받는 이 텀에 반대 매매가 사상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025년 코스콤에 따르면 11월 1일에서 14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중 실질 반대 매매가 진행된 금액이 2,463억 8,7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 그리고 뭐 아주 폭락장도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모한 불나방 같은 그런 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반대 매매가 나간다는 거는 이제 투자금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게 리스크 관리나 그런 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반등이 올 때 돈이 없어요, 솔직히. 반등이 왔는데 가격은 싸고 막 올라가는데 못 한다는 거죠. 네, 반대 매매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좀 희소식은 이 신약 개발이 이제 10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이유, AI 부장한 K바이오 해외 누빈다. 그래서 일상을 바뀌는 AI 의료, 제약바이오 혁신이 이끄는 AI, 그죠? 그래서 AI로다가 이제 옛날보다 이 데이터 어떤 게 맞을까 이런 뭐 그 물질 찾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도 지금 뭐 이 박사도 지금 보면은 뭐 그 비슷한 뭔가 어떤 물질로다가 이렇게 뭐 결합하고 그러면 될까 해서 찾는데 AI로 찾으면 그 모델이나 이런 게 엄청 빨리 찾는데요. 그래서 10년 걸리던 뭐 임상 준비나 뭐 이런 과정부터 그런 것들이 2년으로 줄어든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어쨌든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그죠? 이 숨죽였다, 태동 시작한 STO, 미래에셋 한투, KB, IBKM 투자 등 증권사, 이제 증권사도 이제 거의 12월 안에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종합금융사 이런 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STO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TO 제도화 본격 추진, 연내 법안 통과 전망, 이거를 믿어보죠. 미래에셋 STO 플랫폼 구축, 뭐야, 선남 소식 확대, 그죠? 그 다음에 IBK 업계 최초 통근증권 상품권 출원, 시장 선점, 그죠? 선제적 전략. 그래서 STO가 지금 발빠르게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뭐 수급에 의한 거고 우선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증권업계가 움직인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뭐 조그만 그런 회사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라 파워가 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치를 뭐야, 정치권에서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서 심사가 지연되어 업계는 제도화만을 기다릴 채 투자나 인력 투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죠? 근데 이제 24일 국회 법무법인 법안 심사 제일 소위가 전자금융 뭐 자본시장법 개정안 병합 심사에 수정대안으로 의결, 연내 법안이 처리될 관측이 우세하다. 한번 믿어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SPG를 보겠습니다. 자, SPG, 감속기, 다양한 형태의 감속기를 만들고 있고, 자, 그래서 대기업과 지금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조가 넘었는데, 그냥 한 1조 5천, 1조 5천, 2조, 이렇게 최소한 2조까지는 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봐도, 뭐 제가 뭐, 하여튼 저도 이 주식을 굉장히 얘기를 오래 했는데, 한동안 또 안 했죠. 자, 여기서 변곡점 만든 다음에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얘는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감속기 회사나 뭐야, 액추에이터 회사들이 이익도 안 나는데
미래 가치만 반영해서 뭐 3조, 뭐 4조, 2조 막 이렇게 올려놨죠. SPG는 그래서 2조 이상. 얘는 뭐 아무래도 저 실적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회사죠. 중요한 거는 이제 월봉을 보시면 요걸 뚫어놨습니다. 요걸 뚫어놨어요. 어쨌든 간에 좀 밀릴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는 좀 밀릴 수도 있죠.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겹쳐서 올리기 위해서 좀 밀렸다가 뭐 이런 데 찍고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 상승 추세로 다음 달까지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선 다섯 개짜리라고 봐도 다음 달에도 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뭐 한 7, 8만 원까지 올려놓고 또 숨 고르게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SPG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SPG가 특히 그 엔비디아 뭐 방문하고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약간 엔비디아 수혜주처럼 예, 모습을 보이고 도 있습니다. SPG 축하드립니다. 대한광통신 드디어 이렇게 많이 상승하다가 드디어 여기까지 이제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통신 관련돼서 뭐 전력 케이블이나 이런 거 이제 많이 깔 거다. 이제 그래갖고 뭐 데이터 센터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오늘 급등을 했고요. 내일도 요걸 밟고 뭐 요 근처나 좀 빠졌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올리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올리면 더 좋은 위치예요. 내일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이시티 신작 발표하면서 급등했다가 급등을 다 반납했다가 이제 급등을 다시 하고 있죠. 재급등을.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좀 빠질 자리죠. 이렇게 봤을 때 내일은 좀 빠질 자리예요. 정확하게 그림은 누가 차트를 정확하게 그리죠? 계속 여기서 단봉으로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요. 그렇게 고점을 딱 정확하게 찍으면서 오늘도 찍고 빠졌죠. 어쨌든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빠졌다가 더 올릴 것 같아요. 빠졌다가. 네, 빠졌다가. 자, 조이시티 게임 새로운 게임의 그 추예를 받고 있죠. 그렇죠? 다음 달에는 어쨌든 뭐 요렇게 갈 수 있죠. 다음 달에 많이 가겠는데 다음 달에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다음 달에 4,500원까지 4,500원까지 그죠? 다음 달에 이렇게 찍죠. 조이시티 다음 달에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부터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중순 이후 말에 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이시티 신작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사면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도 차트 자체는 계속 살리고 있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때부터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서 좀 더 올릴 수도 있겠네. 내일은 올리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올렸다가 뭐 다시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백을 할 수도 있고 윗꼬리 달고. 그죠? 자, 사면도 이제 이 스마트 액추렐라, 뭐 이런 액추렐라 로봇 관련돼서, 그죠? 자동차 방산 로봇의 핵심 부품인 모터 제어기 감속기, 그죠? 스마트 액추렐라 제조 사업, 그죠? 예, 그래서, 어, 화면이 좀 이런 시세, 로봇 관련된 시세, 이런 거를 받아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면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를 계속 만들다가 조용히 그냥 찍어버렸네요. 월봉 한번 볼까요? 그렇죠. 월봉 봤을 때도 5일선을 찍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요 4개니까 다음 달에도 이렇게 뺐다가 5일선까지 못 빼도 이제 이렇게 가면 우선은 5개짜리 완성. 더 시세가 좋으면 7개까지도 월봉이 갈 수 있겠죠. 우선은 벌써 얘도 1조 3천억 정도 벌써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죠. 사면 같은 회사도 계속 올리고 있다. 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NRM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얘도 역시 지금 갈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밀다가 그죠? 밀다가 이제 드디어 어제 약간 밑꼬리 달면서 잠자리가 나오고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평선을 다 찍었네. 내일 한번 또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내일은 상한가 나올 자리입니다. 내일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내일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하이젠 NRM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때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는 이평선 다 뚫고 그 다음날 이렇게 슉 올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차트가 그런 차트예요. 월봉을 봐도 그렇죠. 아마 그래서 요거를 양봉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상한가 가가지고 그죠? 한 달 내내 조정이었는데 이제 막바지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양봉이 4개, 월봉상 4개 만들고 또 다음 달까지도 한번 볼 수 있죠. 자, 하이젠 RNM이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하는 이제 스맥도 불이 붙었죠. 네, 계속 뺐다 올렸다 하면서 그죠? 스맥이 드디어 얘도 이제 거의 N자형 파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상승할 자리예요. 굉장히 세게 갑니다. 월봉을 보시면 그렇죠. 이번 달에 뭐 여기까지 뚫을 수도 있고요. 못 뚫을 수도 있는데 뚫어주는 게 좋죠. 빠져도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급등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한 이틀이나 3일 이어갔다가 또 조정이 뭐 한 열흘이나 뭐 15일 정도 있다가 또 가고 이런 게 보통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또 이렇게 나면 또 심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어쨌든 스맥도 이제 이런 추세들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로봇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넘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스맥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감속기에서 하면서 뭐 로봇 부품 회사 SBTech를 물어보셨는데 오늘 좀 상승을 했죠. 차트를 보면 얘도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고를 쭉 팠다가 급등을 해서 다시 이제 여기 저점 찍고 개인차여 파동이 내일 급등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들이 대체로 뭐 많이 조정을 주면은 그냥 이렇게 쭉쭉 뽑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어설프죠. 어설프게 조정을 주면 이렇게 한번 급등시켰다가 다시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변칙적으로. SBB테크 내일도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SBB테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 시스템스 얘는 이제 주로 OST죠.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 어쨌든 OS 쪽인데 얘가 조금 오늘 시세를 받았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지 비슷하게 바닥에서 나와서 내일 뭐 이렇게 한번 뚫어주면 좋습니다. 내일 이렇게 급등할 자리에요. 자, 내일 급등하나 한번 보죠. 자, SP 시스템스 내일 급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SP 시스템즈 급등 하나 보겠습니다. 패턴은 좋아요. 네. 뭐 갈 때가 OS 중에서 STO가 괜찮죠. 네. 그렇죠? 만약에 상승을 해서 내일 끝난다면 뭐 이게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죠, 이게. 그죠? 그러면 뭐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가서 양봉이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다섯 개. 만약 내일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다섯 개. 다음 달까지 길게 뽑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체 시세가 좋기 때문에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한번 예측은 그렇게 해봅니다. 원풍물산 굉장히 안 가죠. 네, 연말쯤에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 12월에 뭐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상에 이렇게 이격들을 벌어놓고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도지들에 의해서 뭐 윗꼬리를 달든 어쨌든 이런 게 한번 솟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게 계속 솟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솟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타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SP 시스템스 원풍물산이 바닥도지 비슷하게 나와서 한번 내일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보고 있다가 나올 것 같으면 뭐 바로 뭐 좀이라도 사서 수익을 누리십시오. 윗골이 다를 것 같으면 뭐 고가에서 적당히 먹고 나오시고요.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합기 주로 뭐 로봇팔 이런 것도 되고 그러는데 얘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봐야 되죠. 로봇 회사긴 한데. 근데 얘 역시도 오늘 갑자기 바닥에서 좀 올렸어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차트가 다 망가질 뻔했는데 차트를 다 살렸죠. 살렸습니다. 그죠?
내일 한번 이렇게 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자, TPC 얘도 뭐 그래도 로봇주 왕년에 로봇주였는데 시총이 요거밖에 안 돼서 역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까지 이제 확장돼서 로봇주들이 상승하면 얘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바닥 가격에 있고 이렇게 대가리 살짝 들은 것들은 그 이후에 추세가 살려서 뭐 2주, 3주에는 80%나 2배 이렇게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또 잘 보시고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뭐 로봇주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은 미래 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아서 가격이 다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이 뭐야 그러니까 로봇주만 좀 시세가 많이 살아 있고 뭐 STO나 뭐 큐로셀 뭐 신약 관련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용합니다. 예, 그렇죠. 퓨처컴이나 이제 사이토젠인가요? 예, 그 두 종목은 좀 상승을 했는데 어정쩡하게 상승을 했네요. 더 급등을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미비하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마감 11월 마감을 잘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12월에는 뭐 큐러셀이 됐든 아니면 STO 관련주들이 그 통과돼서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STO 중에 좀 간주식 그 양봉이 나온 거 그거 마저 좀 보기로 하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나아이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나아이가 이제 저거죠. 그 뭐죠? 그 지역 상품권 같은 뭐 그런 거 관련된 뭐 그러한 거죠. 거의 쿠폰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지역에서. 자, 코나이가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그죠? 여기서 상승을 한번 쭉 했다가 지속적인 하락 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주봉상.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STO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는 뭐 월봉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나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옥션도 오늘은 좀 플러스를 냈죠. 서울옥션도 한번 보죠. 그죠? 서울옥션도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렇게 차트 이제 앞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었죠. 내일이라도 이렇게 한번 쭉 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STO주들이 내일은 좀 상승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얘 같은 경우도 요 월봉이 뭐 최소한 양봉되면서 여기 뭐야 적어도 돌파는 해놔야죠. 돌파를 해놔야지만 다음 달 좀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STO 주식들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종목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2월에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12월이라고 해봤자 한 달, 그렇죠? 거래일수로 한 20일 안에 통과되겠죠. 예,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또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예측하고 이런 게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도 내시고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뭐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 12월에 만나네요. 12월에 만나겠습니다. 주말에는 또 일요일에는 유료회원님과 또 간단한 뭐 또 종목들에 대한 뭐 심화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